저희 장사하는 입장,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금을 팔 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냐? 거의 20만원에 30만원. 아주머니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시세가 50만원이면 49만 5천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종로, 남대문, 반포 고속터미널,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금은방 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최 대표님 금 많으시겠네요? 제가 갖고 있는 거요? 네. 예, 아무래도 금은방 하니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저도 집에 금이 좀 있습니다만 아이들 돌반지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금값이 비싸졌을 때 팔아야 되느냐? 예. 아니면 그냥 계속 가지고 대물림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좀 유행처럼 번진 게 있는데, 요즘에 금팔러 많이 오십니다. 팔러? 네. 특히 아주머님들, 그리고 단체로 오십니다. 근데 이제 보통 순금만 생각하는데, 왜 14K도 있고, 네네. 18K도 좀 네. 있습니다. 순금이 오르니까 이 14K 가격과 18K 가격도 많이 오르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들이 파실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환호성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니까, 이렇게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도 몰랐어. 한 400만원, 500만원 될 줄 알았는데, 뭐 800만원이나 줬어. 이 정도로 금값이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날 밥을 사야 됩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제 생각에는 집에 있는 이런 뭐 돌반지, 뭐 열쇠,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문가지만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좀 더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팔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갖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금, 은을 다뤄온 게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저는 정확하게는 27년인데요. 보통 얘기할 때는 25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25년 동안 금, 은을 다뤄온 전문가세요. 만약에 내가 금을 좀 팔고 싶어서 아까 그 아주머니들처럼 팔러 가요? 네네. 비싸게 팔고 싶잖아.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푼이라도 더 건질래?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게 있는데요. 이거 진짜 금이네. 얘 진짜 금 갖고 왔습니다. 이게 지금 순금 목걸이입니다. 이렇게 10돈짜리 목걸이입니다. 그리고 같은 10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팔찌구나. 팔찌입니다. 이렇게. 자, 금을 팔 때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습니다. 자, 재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봐주세요. 이렇게. 제가 금은방의 주인입니다. 손님입니다. 저 이거 팔려고 왔는데요. 네. 이거 얼마나 해요, 이거? 몇 돈인가요? 이거 한 양 10돈이요. 10돈이요? 네. 알겠습니다. 주세요. 네. 자, 끝났죠, 여기서? 네. 자, 10돈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제가 차고 있는 거 아니면 아버님이 저한테 준 거 이런 거 생각했을 때 한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면 항상 제 생각 속에 나는 순금 팔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류가 여기 보시면 요 잠금 장치가 있죠. 예.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덤벼서 얘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항상 나는 이 10돈짜리 팔찌 중에 18K가 덤으로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갔을 때는 사장님, 저기 10돈이죠? 거기 18K 잡으시니까 따로 계산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수구나 딱 하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고 목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목걸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여기 좀 18K 장식이 있습니다. 거는 거. 요것도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18K 장식을 못 받았다 했을 때 어느 정도 손해냐? 이 가격이 거의 20만원에서 30만원입니다. 그렇게 돼요? 금값이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 상황. 사러 가는 거죠. 계속 오를 것 같으니까 좀 사자. 네. 갔어요. 네. 그러면 싸게 사고 싶잖아요. 네, 살 맞습니다. 때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의 주제가 이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만약에 금을 사러 갑니다. 네. 금을 사러 갔을 때 금은방을 가잖아요.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이 있고 제품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종류부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이
주물금 골드바입니다. 옛날에 그 금은방에서 개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예. 금괴 많이. 맞습니다. 그거 했던 게 바로 이 주물금입니다. 요건 순도가 99.9%입니다. 그리고 같은 골드바인데 이렇게 좀 예쁘죠? 예. 요즘에 많이 보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요건 순도가 99.99입니다. 이게 더 순도가 높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39 골드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거를 49 골드바라고도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걸 사야 되느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도가 더 높으니까. 근데 얘가 단점이 있습니다. 같이 비교하시면 공임이 들어갑니다. 소매, 도매에 따라 좀 다른데요. 뭐 4, 5만 원 정도를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를 한번 해봤어요. 3년 이내에 금을 사서 나는 팔기도 할 것이고 더 살 것도 하겠다. 그래서 나는 파는 것 목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3년 이내 동안 보관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주물금. 굳이 뭐 공임을 더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파실 때 가격이 같습니다. 3년 이상 나는 계속해서 금을 살 것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다. 그리고 노후에도 쓰고 자녀한테도 주고 싶다. 하시면 장기간적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고 투자를 하실 거면 프레스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요령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요거 아주 재밌습니다. 네. 문을 열고 뚝 들어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 금 한 단에 얼마예요? 사실라고? 예. 5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템포를 쉬어야 돼요. 바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단에 얼마예요? 예, 50만 원입니다. 그럼 제가 팔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 같은 경우 약간 당황합니다. 이 사람이 살려는 거야, 팔려는 거야.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알았으면 이 갭이 좁을수록 내가 싸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요령으로 한 두 군데나 세 군데만 다니면은 정말 금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이제 제품을 살 때 아주머님들 그분들은 같이 몰려 다니시는 게 특징입니다. 저희 같이 종로가 같이 금은방들이 같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세 분이서 이렇게 딱 흩어지십니다. 그래서 각자 금을 물어보러 다닙니다. 그러면 이제 전화로 야 거기 얼마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야야 알았어 글로 갈게 이렇게 됩니다. 저희 장사하는 입장 이걸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저희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모여 있는 특색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딱 오면은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압니다. 오늘 시세가 50만 원이면 49만 5천 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금값이 50만 원인데 왜 적게 얘기합니까? 소비자분들은 여기가 제일 싸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딱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공임을 많이 부릅니다. 소비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꿀팁은 전체 가격으로 계산을 해라. 금값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집이 싸다는 편견을 없애 주십시오. 딱 물건을 잡고 요건 얼마예요? 이래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네. 지금 금이 여기 가지고 있는데 결혼할 때. 예. 예전에는 금 준다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워낙에 금이 비싸졌으니까 생각이 다를 텐데. 네.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혼할 땐 역시 다이아몬드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하고 금하고. 네. 뭘 주시겠습니까? 내 딸이 결혼한다. 제 딸이 결혼한다 그러면은 저는 딸에게 금을 줄 겁니다. 금. 네. 역시 이거 하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의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장사한 지가 25년이니까 25년 전에는 금값이 거의 한 4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 50만 원이니까 10배가 넘었죠. 그러니까 중간이 되더라도 뭐 5배, 6배는 올랐겠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폭락했습니다. 랩 다이아몬드 나와서 그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인조 다이아몬드가 나왔는데 저희가 보통 다이아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게 이제 다이어 테스터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눌러봐도 이 랩그로우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똑같습니다. 잘 만들어냈네.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어디서 만들었길래 이렇게 잘 만들었지? 그러면 금 해줄 때 네.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솔직히 네.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오고 어머니가 오시면 어머니 그래도 사등이 봐야 되는데 골드바는 좀 성의가 없잖아요. 목걸이, 팔찌, 쌍가락지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가치가 더 있나요? 아닙니다. 제가 장사하려고 그랬어요. 아, 그게 더 남는구나. 이게 공임이 많이 남잖아요. 저희 골드밥 하면 마진 별로 없습니다. 아, 그런데 네. 요즘 어머님들은 네. 그 사돈한테 선물할 때도 그렇고 며느리 줄 때도 너 현금을 주기 뭐하니까 그냥 골드바를 받아라. 그러면 며느리가 와. 왜 이럽니다. 정말로 알뜰하신 분들은 골드바로 하십니다. 아, 제 얘기 나오면 또 장사 안 될 수도 있어요. 집에 또 은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왜냐면 저희 집에도 은숟가락, 은젓가락 이런 거 많아요. 네. 지금도 저는 그걸로 밥 먹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아, 예. 이런 거는 은값도 제법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건 금하고 같이 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올랐을 때 좀 처분하고 이러는 분들 많지 않아요? 아, 요즘에 그 은수저 팔러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에 소장하고 있는 또 내 은수저가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많은데 그거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갖고 오시는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은수저 보통 보시면은 사용하다 보시면은 이제 색깔이 좀 변합니다.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재미있는 손님이 있었는데 이걸 팔러는데 이걸 다 닦아오셨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갖고 오시면 됩니다. 갖고 오시는데 지금 이게 퍼센티지가 있어요. 뭐 90%가 있고 80%가 70%가 있는데 70%짜리는 밥을 드시기 참 편합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99%는 조금 충격을 좀 쉽니다. 보통 모르겠습니다. 그 매입하는 곳에 따라 가격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한 13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팁을 드리면은 이거 오해하시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요 은수저 뒤에 보시면 퍼센테이지가 적혀 있어요. 네. 백화점용이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백화점요? 예. 백화점에서 사신 거죠. 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뭐 은이라고도 써 있고 백화점용이라고 써 있는데 이건 가짜입니다. 100%는 아닌데요. 거의 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집에서 이렇게 은수저를 잡고서요. 이렇게 하면 휘잖아요. 은이 아닌 거는 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별법이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도 마찬가지로 실버바 같은 걸로 가지고 있는 게 더 실속이 있겠네요. 요 은을 사시는 주로 고객층은 젊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예, 대학생분들이 많이 사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은 1kg입니다.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네. 묵직하네요, 진짜. 요거는 요즘 시세로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세로 말씀을 드리면은 거의 한 160만 원 정도? 보통 이제 자금이 별로 없으신 대학생 젊으신 분들은 은바를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구입하시는 거고요. 조금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은 알갱이입니다. 그래듈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10kg 단위로 많이 삽니다. 개인들은 이런 거 사거나 팔거나 할 때 꼭 그날그날의 시세는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은 거죠? 그럼요. 그 한국금거래소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시면은 매일매일 시세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걸 보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발품입니다. 금을 싸게 살 수 있는 행운도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 살 때 가는 데가 종로, 네, 남대문, 네. 그리고 또 반포 고속터미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다 그렇게 아실걸요? 아, 그렇습니까? 예, 거기 가서 사는 게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금은방 가서 사는 것보다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금값이 보통 소비자분들이 어딜 가도 금값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같이 판매자의 마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가 수수료라고 하는데 부가세 10% 외에 이제 수수료를 내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백화점보다는 저희 또 백화점 종사자들 보면 또 좀 더 저렴할 겁니다. 네. 그래도 발품. 네. 발품이 최고다. 네. 우리가 금 하면 대표적인 안전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확실한 거죠? 예, 확실합니다.
이렇게 보통 안전자산 하면은 네. 금하고 또 생각나는 게 달러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금과 달러의 대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제 입장에서는 달러보다는 금이 더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거라든지, 아까 메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네네. 돌반지라든지. 네. 근데 이런 걸 이렇게 그냥 가지고 쭉 가도 되는 건지, 요렇게 좀 이걸 팔고 다시 이렇게 사는 건지, 그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게 골드바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걸 팔고 다시 이걸 사자니 중간 비용이 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제가 요거를 갖다가 뭐 저기 인스타에 한번 올렸더니 네. 진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뭐 장사꾼이 장사하려고 그러냐 갖고 그게 거의 뭐 한 300만 가까이 나왔는데요. 집에 계신 이렇게 제품들 네. 무조건 골드바로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은 사실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접합 부분 이런데 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녹였을 때 99%가 안 나와요.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순도만큼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저희 업계 말로는 분석료라고 합니다. 이 분석료를 이 소비자분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어느 금은방 갔는데 이거 팔려고 그러는데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저희처럼 오늘 시세는 얼마이고 분석료는 얼마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를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데 보통 금은방들은 얼마예요? 하니까 이 소비자분들은 그걸 모릅니다. 근데 왜 바꿔야 되느냐? 그 전에 요거 분석료가 돈당 1,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6,000원 정도 합니다. 왜 이렇게 올랐어요? 금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분석료가 오릅니다. 같이 따라 올라요? 네. 한간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 한 돈에 100만 원이 될 것이다. 아이고. 안 느끼시죠? 네. 네. 저는 5년 안에 100만 원이 될 거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거 남아요, 다. 예. 각오하고 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 분석료가 10,000원이 넘을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10돈에 10,000원이면 10만 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석료가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골드바로 바꿔 놓으시면 금값이 많이 올랐을 때 아무 손해 없이 바로 그 금값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또 그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복에 네. 금단추였어요. 이렇게 집에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금단추가 이렇게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금이다 이러고 좋아했는데 네. 이것도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금단추 같은 경우 마고자 단추라고 하죠? 네. 그건 더더욱 빨리 해야 됩니다. 그게 그 분석료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요? 네. 제일 싼 게 이 돌반지. 이게 다 달라요, 또? 네, 다릅니다. 요게 분석료라는 게 제일 싸게 먹히고, 요런 네. 것도.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런 뭐 열쇠, 거북이, 뭐 이런 그런 동물 거- 모양. 예. 그 다음이 아까 말씀 제일 많이 하는 게 마고자 단추.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분석료가 셉니다. 땜질을 많이 했구나, 그거 만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가지고 가서 팔고 네. 골드바로 사면은 내가 완전히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바뀌는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분석료만 내면 됩니다. 이거 팔지 않고 어. 분석료만 내면 이 10돈이 보존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딱 가져갔다. 네. 그럼 요거 분석료 빼고 얼마입니다. 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석료 얼마를 내세요. 그럼 분석료를 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10돈이고. 네. 그죠? 네. 그러면 요거 10돈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거를 파는 시세로 팔고 그 가격에 또 사는 시세로 이렇게 하시면 손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분석료가 있는 거지 이걸 팔고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네, 맞습니다. 금값은 나라마다도 다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보다 금값이 비싼 나라에 네. 요 정도 가지고 차고 가는 거야 괜찮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가서 팔고 오면 되겠네. 그래서 이 얘기를 또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요. 일본 있잖아요. 가까운 나라, 먼 나라는 좀 힘들고요. 네. 가까운 나라 일본, 중국 뭐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나라마다 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러 50돈짜리 목걸이. 그거 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한 명짜리 막 하고 다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50돈짜리 팔찌 네. 이러고 갑니다. 그렇지. 가서
일본에 입국할 때는 분명히 차고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나올 때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행 경비며 뭐 식대 뭐 심지어 유흥비까지 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금값도 변동이 있으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니까 네. 그 금값에 또는 은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뭡니까? 가장 큰 요소는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왜 아까 금 한 돈에 100만 원까지 오른다고 장담을 했냐면요.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부채가 35조입니다. 35조 달러입니다. 미국의 부채. 네. 그러면 그 이자만 해도 1조 달러를 계속해서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그 원인이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팬데믹 때는 너무 찍어냈지. 거의 5, 6년에 찍을 수 있는 돈을 찍었기 때문에 맞아요. 금값이, 은값이 5년, 6년 동안 오를 수 있는 가격이 지금 오르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더욱 안전자산인 금이 각광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달러도 뭐 안전자산이지만은 그 주체가 미국이기 때문에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뭐 기축통화와 그 패권 국가가 거의 100년에 한 번씩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예전엔 유럽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 시기가 뭐 이건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들이 망한 가장 주된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과도하게 그때 당시에 쓸 수 있는 화폐를 너무 많이 발행을 했기 때문에 전쟁 때문에 그다음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치와 향락을 위해서 많이 발행을 했는데 로마 제국이 망하는 것처럼 미국도 그런 분위기에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은 저 주식, 부동산, 금 뭐 이 중에 앞으로 내가 재테크를 좀 해봐야지 하고 고른다면 역시 금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금은방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금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투자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산이 있을 때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그건 제 생각에는 돈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금과 은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해서 노후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5년 후에 이 100만 원 가니까. 네. 그럼 이거 사면 되겠네.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네, 맞습니다. 지금 다 기록에 남아요. 예,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를 제일 좋아하는 층이 65세 이상의 어르신입니다. 그분들이 저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밑에 세대, 그러니까 뭐 71년생부터 66년생 그 사이가 아마 인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면 곧 1,500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노인이 아니고 그냥 장년층이라고 부르는 나이대인데 보통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노후를 걱정하신다면 그 포트폴리오 책장에 금을 하나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은 당장 큰 돈을 뭘 사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금을 모아두시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10돈 골드바입니다. 어르신들이 요걸 한 10개 사셨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얘기하면 한 돈에 100만 원. 그러면 10돈이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노 부부께서 이거 하나 팔면은 1,000만 원이면 그래도 한 3, 4개월은 좀 생활하지 않을까. 그러면 요거 3, 4개면은 1년을 아주 좀 평안하게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뭐 금 통장도 있고 있는데 저는 현물을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내게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 예를 들어서 뭐 전쟁이나 국가 부도나 아니면 뭐 팬데믹 상황이 돼서 내 자산을 어디에 맡겨놨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이것을 못 찾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현물로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드바하고 실버바를 노후 대비용이든 뭐든 간에 하여간 이렇게 가지고 있으려면 대표님 찾아가면 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셀코TV 탐나는 일상, 탐나는 재테크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오랜만에 금, 은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은 더 도래 최성규 대표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